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화이트 로즈가 가득한 웨딩홀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200명의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신랑 준호는 새벽부터 분주히 마지막 점검을 하며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애쓰고 있었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준호와 처음 만났던 대학교 동아리에서의 기억부터 첫 데이트, 프러포즈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칭찬에 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평생 기다려온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으니까요. 메이크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보통 결혼식 당일에는 모든 어른들이 들뜨고 행복한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저는 밝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님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간 후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얘기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시어머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는 표정이시네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망쳐.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님이 저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준호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너무 많아.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지도 몰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무거운 입을 여셨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한테 빚이 있어.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단다. 시어머님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거의 3억 원 정도 될 거야.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호와 3년을 사귀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빚이 있다고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단순한 빚이 아니야.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인데. 시어머님이 말을 이어가려다 멈추셨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빚진 이유가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랑 함께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야. 그런데 수진아, 더 충격적인 건 아직도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전 여자친구와 사업을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니요. 3년 동안 저와 사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도 있단다. 이 순간 저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 그것도 전 여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되다니요. 제가 알고 있던 준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수진아,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시어머님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만 너의 미래가 너무 걱정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게 뻔해. 내가 엄마로서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아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마음과 동시에 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장이 다 망가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웨딩홀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의 기대와 축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제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억 원의 빚, 전 여자친구와의 지속적인 연락, 그리고 숨겨진 아이까지. 이 모든 것을 모른 채로 결혼한다면 정말로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저를 위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조용히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축하 음악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진실한 관계 위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웨딩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때로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의 약속이며 그 시작부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준호가 하객들 앞에서 사과하며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거짓된 결혼보다는 진실한 취소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며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시어머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저를 구원해 준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와 정직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결혼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